오늘은 탱크옥션 대표인 김현미님께서 강의해주신 기초 강의, 총 유튜브에는 41강이 올라와 있어요. 그 유튜브 강의 내용과 김현미 선생님께서 이제 클래스 101에서도 경매 기초 강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받은 인사이트 그리고 내용 총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강 경매의 기본은 권리를 이해하는 것. 경매의 기본은 아래 사항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권리고요. 두 번째가 경매 절차 그리고 통합 등기부입니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법적인 힘입니다. 이 법이라는 의미는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권으로 끝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국가가 강제 집행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가 경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리의 종류와 특징. 권리는 크게 재산권과 신분권으로 나뉩니다. 신분권이라 함은 가족관계 등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신분권은 경매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재산권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재산권은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뉩니다. 물권은요,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권은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3강, 물건과 채권을 비교해보자. 물권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어요. 결국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절대권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고요. 결국 자기와 계약한 상대방에게만 주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4강 절대권과 상대권. 소유권이라 함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사용권과 수익권을 이 목돈을 주고 가져오는 것이에요. 결국 전세는 물권적 전세와 채권적 전세로 나뉩니다. 물권적 전세는 전세권이라고요. 채권적 전세는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이 임차권은 채권적 전세, 즉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기에 주택법과 상가법에서 따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차 전세는 갑과의 계약입니다. 물권 전세는 물건, 즉 건물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에 따라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차권은 건물과 땅 모두 주장 가능하지만 전세권은 땅에 대해서 권리 주장이 불가합니다. 5강 물권과 채권의 특성을 비교해보자. 물권은 양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지분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소유할 때 다른 소유자들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은 양도성이 세모입니다. 이유는 양도를 하고 나서 권리 주장을 하려면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6강 권리가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 첫 번째가 법률 행위입니다. 계약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법률 규정인데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률 행위, 즉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케이스 1은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은 파는 사람은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금전 채권을 갖게 되고요. 사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비금전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설정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에도요. 임대를 내는 사람은 차임 지급 청구권이라는 금전 채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임대하는 사람은 사용수익 청구권이라는 비금전 채권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뜻합니다. 더해서 채권은요, 금전 채권과 비금전 채권으로 나뉩니다. 금전 채권은 이제 돈과 관련된 채권이죠. 금전 채권이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비금전 채권이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선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여드릴게요. 소유권 5억짜리 집이 있는데요. 임차권이 3억 설정돼 있고 A에게, B에게 가압류 3억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럼 C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만약에 이 물건이 들어간다면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 D의 권리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A의 임차권을 사는 게 훨씬 안전하죠. 근데 이 임차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요, 임차권은 비금전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동의와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보존에는요, 묶어버리는 건데 가압류, 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금전 채권으로 묶는 게 가압류입니다. 비금전 채권으로 묶는 건 가처분이고요. 경매를 하실 때에 꼭 알아야 될 물건의 8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은요, 민법상에 인정되는 물건과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민법상 인정되는 물건은요, 소유권과 제한권으로 나뉩니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한 물건은 용익 물건과 처분 물건으로 나뉩니다. 용익 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으며 처분 물건은 담보 물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당권은 경매 신청권과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은 법정 지상권과 분묘 기지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자유롭게 생성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권은 공시로 필요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담보 채권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입니다. 반대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은요, 무담보 채권이라고 합니다. 실무자는 A인데 경매에 나온 물건이 소유자가 B라면 가능합니다. A가 돈 빌릴 때 B를 물상 보증인으로 걸어둔 것입니다. 저당권은 일반 저당과 특수 저당으로 나뉩니다. 이 특수 저당은 공동 저당과 근저당으로 나뉩니다. 근저당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보통 저희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보통 120이나 150%로 금액을 설정해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은행이 조금 손해 안 보게끔 설정을 해놓는 거죠.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인데, 정착물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 독립 정착물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입니다. 건물과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도 다 다르죠.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 등기부 등본.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농작물 역시 독립 정착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농작물이 있으면 그것은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농사를 하신 분의 소유입니다. 부동산의 정보는 대장과 등기부를 참고합니다. 대장은 부동산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거고요. 등기부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권리를 공시하는 것입니다. 물건이겠죠? 채권은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 14강 등기부 보는 법. 첫 번째가 표제부입니다. 사실관계를 기재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첫 번째로 표제부가 나와요. 그게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대장과 똑같은 내용이 담기겠죠? 사항란에는 권리관계를 의미합니다.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제한물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제한물건 말씀드렸죠. 여기 제한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용익물건과 처분물건 이렇게 나뉜 거, 이게 을구에 나타납니다. 이 통합등기부는 경매하시는 분들이 만든 용어인데요. 결국에 갑과 을구에 살아있는 권리를 시간적 순서로 나열하는 거예요. 어떤 권리가 소멸되고 어떤 권리가 남아있는지 체크하기 위함이죠. 이게 결국엔 통합등기부입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목적은 권리 분석용입니다. 경매를 하실 때에 꼭 알아야 할 말소 기준 등기가 있습니다. 근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 개시, 담보가 등기입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 이전의 권리는 받고 이 이후의 권리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외우는 방식은 근저가압 정경담이라고 해서 앞글자만 외우시면 돼요. 외워두면 좋은 권리 분석 3원칙. 물건이 채권보다 셉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건을 비교하면 제한물건이 셉니다. 그래서 전세권을 가진 사람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제한물건의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대로 첫 번째 제한물건이 두 번째 제한물건보다 셉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하실 때에 뭐가 세고 뭐가 약한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소 기준 권리로 근저가압 정경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세권은요, 세모입니다. 세모. 왜냐면 원칙으로는 말소 기준이 안 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나 경매 개시 신청을 했다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오피스텔들 중에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의 공통점은 처분권입니다. 처분권. 그래서 권리 분석과 함께 말소 기준 등기 이전 권리를 실제로 인수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경매하실 때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